형들, 석유가 펑펑 쏟아지는 나라가 물이 없어서 수도를 버린다고 했어. 진짜 수도를 포기한다는 거야. 대통령이 직접 입으로 말했어. 비가 안 오면 1,500만 테헤란 시민이 이 도시를 떠나야 한다. 댐 저수율 1%, 지하수 70% 고갈. 근데 이 나라 석유 매장량 세계 3위야. 돈이 없어서가 아니거든. 그 많은 돈이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이게 왜 형들 계좌 문제인지 오늘 낱낱이 뜯어볼게. 이거 모르고 지금 주식 들고 있으면 진짜 위험해. 자, 지금 테헤란이 어떤 상황인지부터 보자. 테헤란 광역권 인구 1,600만이야. 서울보다 많아. 이 도시에 물을 대는 핵심 댐이 5개 있는데 평균 저수율이 5%야. 그중 라르댐은 2%, 마물루 댐은 1%. 전문가들은 이 상태를 죽은 물이라고 불러. 댐에 물이 있긴 한데 못 쓰는 거야. 바닥에 찡득하게 남은 찌꺼기만 있는 거지. 근데 테헤란만 그런 게 아니야. 전국 19개 댐이 저수율 5% 미만이야. 이란 제2의 도시 마슈아드, 인구 300만짜리 대도시인데 여기 댐도 3% 미만이야. 나라 전체가 마르고 있는 거야. 왜 이 지경이 됐냐? 2025년 가을 전국 강수량이 평년 대비 89%나 줄었어. 50년 만에 가장 비가 안 온 거야. 아버지 세대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없던 수준이라는 뜻이야. 테헤란은 더 심해. 특정 시기에 강수량이 95%나 줄었어. 원래 20mm 내릴 비가 1.1mm밖에 안 온 거야. 하늘이 완전히 등을 돌린 거지. 그래서 대통령이 뭘 했냐? 2025년 11월 이란 대통령 페제시키안이 직접 입을 열었어. 수도 이전이 불가피하다. 수도를 옮기겠다는 거야. 후보지가 남부 마크란 해안인데 이거 비용이 1,000억 달러 이상이야. 한화로 140조 원이 넘어. 게다가 수십 년이 걸려. 현실적으로 당장은 답이 없다는 뜻이야. 그러는 동안 시민들은 어떻게 살고 있냐? 정부가 예고도 없이 한밤중에 수도꼭지를 잠가버려. 이런 야간 단수가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어. 이란 래퍼 바다르가 SNS에 영상을 올렸는데 5시간째 물 안 나온다고. 새벽 3시에 빈 물통 들고 급수차 기다리는 사람들이 줄을 서. 테헤란 시의회 의장은 시민한테 기후제를 지내달라고 호소했어. 2026년의 기후제야.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하늘에 비는 거밖에 없다는 거잖아. 땅 밑도 무너지고 있어. 테헤란 서부 지역은 땅속 물을 너무 많이 퍼올려서 집안이 매년 25에서 30cm씩 가라앉고 있어. 건물 밑에서 스펀지를 쥐어짜는 거랑 같아. 땅이 꺼지니까 수도관이 터지고 가스관이 파손돼. 이스파한에서는 집안 침하 때문에 학교 40곳이 문을 닫았어. 매주 3건씩 집안 사고가 터져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는 거야. 이란 국토의 3.5%, 약 5만 6천 제곱킬로미터에서 땅이 꺼지고 있어. 경기도 면적의 5배가 넘는 땅이 가라앉는 중이야. 자, 여기서 핵심인데 이 나라가 흔들리면 국제유가가 움직여. 형들, 주유소 기름값이 직접 바뀌는 거야. 지금 에너지주 들고 있으면 이 흐름부터 읽어야 해.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야. 70년 동안 스스로 목을 조른 거야. 석유 팔아서 그 많은 돈을 왜 수도관 못 고쳤을까? 이란이 원래부터 물이 없었을까? 아니야. 이 나라 조상들은 천재였어. 2700년 전 페르시아 시대에 카나트라는 지하수로를 만들었거든. 전기도 펌프도 없이 중력만으로 물을 끌어오는 시스템이야. 총 길이 33km에 우물만 427개. 이걸 쉽게 말하면 땅속 물탱크에서 원금은 건드리지 않고 이자만 꺼내 쓰는 자산관리 방식이었어. 실제로 2700년 된 수로가 지금도 4만 명한테 물을 대고 있어.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됐을 정도야. 근데 1950년대에 디젤 펌프가 들어왔어. 이자만 꺼내 쓰던 금고 옆에 다이너마이트를 갖다 놓은 거야. 지하수를 무분별하게 퍼올리기 시작했거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2003년부터 2019년까지야. 16년 동안 지하수 211세제곱킬로미터가 사라졌어. 이게 얼마나 큰 양인지 감이 안 올 텐데 서울 면적 전체를 350m 깊이로 채울 수 있는 물이야. 전체 대수층 602개 중에 300개 넘는 대수층이 지금 위기 상태야. 한 번 뚫린 금고는 다시 안 채워지는 거지. 잠깐, 이 물을 어디에 쓴 건지가 중요해.
82%가 농업이야. 근데 그 농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고작 12에서 14%밖에 안 돼. 월급의 92%를 수익률 1%짜리 적금에 넣는 거랑 같아. 선진국은 농업에 물을 40에서 50%만 쓰는데 이란은 거의 2배를 쏟아붓고도 경제 기여는 바닥이야. 왜 이런 짓을 했냐면 식량 자급자족이라는 이념에 매몰됐거든. 거기다 농업용 물이랑 전기 보조금까지 퍼줬으니까 아무도 아끼려고 안 했어. 서방 제재까지 겹쳐서 효율적인 관계 기술 도입도 막혔어. 돈도 기술도 안 넣고 물만 퍼부은 거야. 근데 진짜 미친 건 따로 있어. 물 마피아가 있어. 혁명 수비대 산하에 카탐 아람비아라는 건설 카르텔이 있는데 이 조직이 댐을 600개 넘게 지었어. 댐을 많이 지으면 좋은 거 아니냐고. 고트반드 댐 사례를 보면 답이 나와. 이 댐은 소금 안반층 위에 지었어. 결과가 뭐냐면 카룬강 물이 영구적으로 소금물이 됐어. 대추야자 40만 그루가 죽었어. 사업비는 15억 달러에서 33억 달러로 2배 넘게 뛰었어. 세금 먹고 이런 짓을 한 거야. 그럼 석유 팔아서 번 돈은 어디로 갔냐? 수도관 고치는 데 쓴 게 아니야.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 군사 지원해 갖고 핵 개발해 갔어. 미사일에 투자하고 수도관은 방치한 거지. 석유가 펑펑 나오는 나라가 국민 물값은 아끼고 미사일에 올인한 거야. 투자로 치면 수익 나는 자산은 내버려두고 매일 손실 나는 데만 돈을 쏟아부은 거지. 그 결과 우르미아 호수를 봐. 한때 중동에서 가장 큰 호수였어. 1995년에 320억 세제곱미터였던 물이 지금은 5억 세제곱미터밖에 안 남았어. 수량이 95% 증발한 거야. 면적은 90%가 줄었어. 지금은 독성 소금 사막이야. 맹독성 미세먼지가 주변 도시를 덮고 있어. 소련이 면화 만든다고 말려버린 아라레 알아? 이란이 지금 그 길을 똑같이 걷고 있는 거야. 근데 진짜 소름 돋는 비교가 있어. 이 나라가 무너지는 동안 같은 사막인 이스라엘은 물 수출국이 됐어. 이스라엘은 폐수 90%를 재활용하고 식수 75%를 바닷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꿔서 조달해. 같은 사막에서 과학 투자 vs 이념 투자의 차이야. 투자도 마찬가지야. 어디에 돈을 넣느냐가 결과를 결정해. 이란이 미사일에 쏟은 돈을 수도관에 넣었으면 지금 테헤란 시민이 새벽에 급수차 앞에 줄 서는 일은 없었을 거야. 이란이 안에서 무너지는 동안 밖에서 전쟁이 삽을 들고 왔어. 2026년 3월 7일 미국이랑 이스라엘이 이란 캐슘 섬에 있는 담수화 시설을 폭격했어. 그날 바로 30개 마을에서 수도꼭지가 멈췄어. 물이 아예 안 나오는 거야. 이미 댐에 물도 없고 땅속 물탱크도 바닥난 나라에서 마지막 버팀목이 날아간 거지. 후제스탄주, 카룬강 수원지까지 공습을 맞았어. 테헤란 석유 저장시설도 이스라엘 공습에 불탔는데 검은 산성비가 내려서 농경지까지 오염시켰어. 이란이 가만히 있었겠어? 바로 다음날 바레인 담수화 플랜트를 드론으로 때렸어. 쿠웨이트 발전소랑 수처리 시설까지 공격했는데 이 공격에 인도인 노동자 한 명이 목숨을 잃었어. 물로 물을 갚는 보복전이 시작된 거야. 21세기 가장 잔인한 전쟁 무기가 미사일이 아니라 물이 됐어. 걸프 국가들은 전부 사막이잖아. 이 시설이 없으면 말 그대로 마실 물이 없어. 카타르는 마시는 물의 99%를 바닷물에서 걸러. 쿠웨이트, 바레인도 사정은 같아. 하나하나가 유리성이야. 미사일 한 방이면 깨져. 그런 나라에서 LNG까지 터졌어. 3월 18일 이란 미사일이 카타르 라스라판 LNG 시설을 직접 타격했어. 수출 용량 17%가 한순간에 날아갔어. 수리하는데 최대 5년이 걸린다고 해. 연간 200억 달러 매출이 증발한 거야. 카타르 에너지가 한국 포함해서 중국, 이탈리아, 벨기에까지 전쟁 때문에 계약을 못 지키겠다는 통보를 보냈어. 더 무서운 건 부쉐르 원전이야. 이란에 있는 핵발전소인데 벌써 4차례나 피격됐어. IAEA 그로시 사무총장이 직접 공격 시 결과가 가장 심각한 핵시설이라고 지정했어. 이란 의무장관도 나서서 부쉐르에서 방사능이 새면 걸프 전체 생명이 끝난다고 경고했어. 여기서 방사능이 유출되면 페르시아만 전체가 오염돼. 그러면 걸프 국가 담수화 시설 전부 가동을 멈춰야 해. 수억 명이 마실 물을 잃는 거야. 이게 처음이 아니야. 1991년 걸프전 때 이라크 수처리 시설이 파괴됐어. 그 결과 콜레라가 퍼지면서 5살도 안 된 아이들 4만
2만 7천 명이 목숨을 잃었어. 물이 전쟁 무기가 되면 총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어. 중동 어디 나라 불쌍하네 하셨어 형들. 여기서부터 차갑게 숫자만 보자. 직격탄이야. 한국이 쓰는 원유의 70%가 중동에서 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원유 중 12%가 한국행인데 그 해협이 지금 막혀 있어. 세계 원유 20%가 차단된 거야. 브렌트유가 배럴당 111달러를 찍었어. 전년 대비 47달러 넘게 뛴 거야. 결과 코스피가 하루 만에 12.06% 폭락했어. 9.11 이후 최대 낙폭이야. 거기서 끝이 아니라 전쟁 시작 이후로 코스피가 20% 빠졌어. 삼성전자 마이너스 20.7%, SK하이닉스 마이너스 21.4%. 형들 계좌에 이 종목 없어? 없으면 다행이고 있으면 이미 맞은 거야. LNG도 문제야. 카타르 LNG 수출 17% 날아갔다고 했잖아. 한국이 카타르에서 사오는 LNG가 전체의 14.9%야. 연간 610만 톤 규모 장기 계약인데 코가스가 불가항력 통보를 받았어. 지금 호주랑 미국산으로 급하게 돌리고 있는데 공급선이 바뀌면 운송거리가 길어지고 당연히 비싸져. 결국 전기요금, 가스요금으로 돌아오는 거야. 형들 혹시 반도체 주식 들고 있어? 여기가 진짜 무서운 구간이야. 반도체 공장 하나 돌리는데 하루에 초순수가 수만 톤 필요해. 그냥 물이 아니라 불순물을 완전히 뺀 초고순도 물이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SK하이닉스 이천 공장 전부 이 물 없으면 라인이 서. 근데 한국은 유엔이 지정한 물 스트레스 국가야. 중동 사태가 길어지면 에너지 가격 올라가고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면 물 확보 비용도 올라가. 반도체 생산 원가가 직접 뛰는 구조야. 원유 비싸지고 물 비싸지고 만드는 비용은 올라가는데 팔 곳은 줄어들어. 지금 반도체 주식 들고 있으면 중동 전쟁이 남의 일이 아닌 거지. 근데 위기만 있는 건 아니야. 숫자로 보면 담소화 시장이 8년 만에 거의 2배로 커져. 302억 달러에서 593억 달러. 매년 평균 8.85%씩 성장하는 시장이야. 중동 아프리카가 이 시장의 51%를 차지하고 있어. 전쟁이 길어질수록 이 시장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 이런 시장에서 세계 톱5 안에 드는 한국 기업이 있어. 두산에너빌리티. 이 회사가 사우디 라스 알카이르에 세계 최대 규모 담수화 플랜트를 지었어. 6.4억 달러짜리 수주야. 거기에 원전, 가스터빈까지 3축으로 성장하고 있어. 애널리스트 18명이 강력 매수 의견을 냈고 현재가 대비 약 20% 업사이드를 보고 있어. GS건설도 봐야 돼. 스페인 담수화 기술 기업 이니마를 인수해서 직접 이 시장에 뛰어들었거든. 두산이 대형 플랜트라면 GS건설은 기술로 판을 넓힌 케이스야. 이란이 70년간 물을 버리는 동안 한국 기업은 사우디 사막 한가운데서 물을 만들고 있었어. 위기의 반대편에 기회가 있는 거야. 근데 이건 정보지 추천이 아니야. 에너지주는 전쟁 상황에 따라 하루 만에 10% 이상 흔들릴 수 있어. 반드시 본인이 판단하고 본인 책임으로 투자해. 수도관 대신 미사일에 투자한 나라. 그 대가가 물 한 방울에서 시작된 도미노가 돼서 형들 계좌까지 흔들고 있어. 석유가 펑펑 쏟아져도 물 한 모금이 더 귀한 세상이 왔어. 이 판에서 뭘 들고 있어야 하는지 형들은 이제 알잖아. 이런 글로벌 위기가 계좌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앞으로도 계속 뜯어볼 거야. 좋아요, 구독, 알림 걸어놔.